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아마도 이전 채널부터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제가 꼬꼬마 단세포 생물급일 시절부터 같이 보아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 그러니까 아직 코로나가 휩쓰기 전에 2년 뒤에는 소아과가 사라진다, 심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우선 이걸 보고 시작하시죠. 나라에서 의학의 호구 아니 꽃으로 불리는 4대 과목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가족으로 치면은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뻘인 내, 외, 산, 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요 4과목입니다. 물론 기술한 것처럼 의학이 기본이 되는 과고, 직접적인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과지만은 비보험이 적고 수가는 후드려 맞는 바람에 정글러에 빌붙은 강타든 유미 같은 취급을 아닙니다. 응? 맞잖아? 아니 그런데 소아는 그냥 작은 성인 아닌가요? 근데 왜 아버지, 어머니 뻘이라는 거야? 그냥 내과 하위 집합 중에 애들만 모아다 놓은 거 아닌가? 사실 19세기 중후반까지 의학에서도 소아과는 내과의 쩌리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점진적인 연구로 인해서 소아는 작은 성인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게 되고, 아예 다른 과로 분리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 소아랑 성인은 그냥 몸무게랑 나이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매우 섬세하고 아주 연약한 데다가 엄청 약발 받는 아니 약물 대사가 성인하고 아주 달라서 진단명은 성인하고 같은데 치료는 또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 특히 소아 응급 환자는 성인이었으면 뭐 별거 아닌 일인데 사단이 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목이죠. 코딱지만한 약을 8등분해서 먹여야 되고, 실수로 6등분 되면 좀만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슨 시술 하나 하는데도 협조가 잘 안 되니까 마취도 해야 하고, 마취하려면 약을 0.0 몇 밀리그램을 0.5cc에 타서 0.00 몇 밀리를 시간당으로 줘야 하니까, 이거 뭐 하나 하려면 오픈북 치는 공대생처럼 계산기 들고 이리저리 두드려야 겨우 일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별거 아닌 걸로 뭐 열이 좀 난다든지 뭐 다른 걸로도 정말 픽픽픽 쓰러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섬세하기 때문에 그냥 미숙아로 태어나기만 했는데도 뇌출혈이 생기고, 태어나기만 했는데도 폐렴이 생기고, 태어나기만 했는데도 호흡곤란이 생기는 이 총체적 난국으로 진짜 뻑하면 죽는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진짜 위험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일반 성인 환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런 노가다 노력을 하고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틀 날밤을 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약을 짠 하고 계산해낼 정도가 되면 좀 설어있네 하면서 진정한 소아과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만은, 어디 적폐가 감히 헬조선에서 보호를 받을 생각을 해? 헬조선 역시 만만한 곳이 아니죠. 열심히 미숙아까지 착착착착착 하면서 잘 살리는 신의 경지까지 다 따르더라도 미숙아 케어를 해주는 신생아 치료실은 언제나 적자고, 열심히 시험 치고 공부해서 전문의 따고 나왔는데 의안이 나라에서 보험 진료했다고 주는 돈은 초진 15,000원, 재진 만원. 물론 환자가 내는 돈은 한 4,000원 정도죠. 국가 지원 받으면 500원이고요. 소아과 병원을 차리게 되면 대충 인테리어, 뭐 임대료, 뭐 직원 월급하고 뭐 이런 것 다 따져보면 보통 하루 100만원 정도는 벌어야 본전치기가 됩니다. 그러려면 하루 80에서 100명 정도는 봐야겠죠. 거기다 이제 최저임금 상승으로 문로스가 또 아닙니다. 뭐 물론 병원이 커져서 신생아도 보고 미숙아도 보면 수입은 좀 늘어나긴 하는데, 대박 사건이 또 터졌죠. 신생아 집단 사망으로 소아과 교수까지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죠. 이처럼 의도랑 상관없이 의료사고에 확 휘말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도 무서운데, 이 사고에 한번 휘말리면 또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사상 최악의 출산율까지 겹쳐가지고 소아과에 대한 인기는 수직 하강, 땅에 막 떨어지더니 이제는 드릴로 땅을 막 후벼 파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소아청소년과 의사에서는 또 폭탄 발언을 하게 되는데, 바로 소아과를 폐과한다, 그러니까 없애버리겠다. 2년 안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아과는 하는 일이 예방접종 해주고 소아 관리를 해주는, 어찌 보면 이제 국가 지원적인 과인데 사실상 국가 공무원이 하는 일 아니냐. 그런데 취급은 개인 사업자 취급이고, 사건 하나 터지면 구속당하고, 이 리스크는 또 소아과에서도 감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 근데 이런 상황인데 왜 우리가 전문 과목 유지를 해야 되냐. 면문이 없다. 아이들을 좋아해서 과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젊은 의사들한테 우리가 실망감을 줄 수가 없다. 그런 걸 주면 안 된다. 이제 오늘 지쳤으니까 그만할 거니. 미숙아가 태어난다면 국회의원과 복지부 공무원들, 시민단체가 잘 보살피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것은 은퇴선언? 그것도 2년 뒤에는 싸그리 소아청소년과를 없애고 기존 전문의 선생님들은 다른 진로로 가도록 도와준답니다. 소아과가 없어지면은 감기로 고열나는 우리 아이들은요, 미숙아랑 신생아들은요, 어떤 일이 날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사실 애초에 한국에서 소아과 말고도 모든 의사는 그냥 뭐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지 특별한 그런 거 없잖아요. 밤낮 없이 일한다고 소방관 분들처럼 격려받고 그런 시절은 옛날 얘기고, 몇몇 의사인지 장사친지 모를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후벼 파놓은 인식 때문에 이젠 그냥 기득권 적폐 취급받는 직종이죠. 생명이니 히포크라테스니 이런 소리는 사실 아무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상 골드를 대가로 힐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도 그렇게 취급하고 있죠. 나이 드신 의사분들은 모르겠지만 젊은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당장 의료 관련 뉴스 기사들마다 와가지고 생명을 돈벌이로 버니 어쩌니 하면서
가서 까는 댓글 다는 사람들도 의사가 뭐 특수 직종이 아닌 뭐 별거 아닌 놈들이 소시적인 공부 좀 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돈 버는 그런 사람들로 보고 있죠. 딱히 뭐 부정할 생각도 없고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죠. 전문직을 다룬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사실 합당한 대우가 없으면 결국 탈 직종이 생기고 그 직종이 만약에 사회 전반적인 기반을 담당하는 직종이라면 엄청난 혼란이 생겨날 건 당연하겠죠. 근데 하지만 뭐 자부심 밥 먹는데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 뭐 위험 많고 귀찮은 거 그냥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게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타수는 누굴까요? 과연 진짜 폐과가 될 건지 앞으로 행보가 진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지 않겠어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칭찬도 안 해주고 일이 편한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범죄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 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 시간에도 암카페에서는 4,5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쪽쪽 빨면서 진료비 4,000원 너무 받는 거 아닌가요? 몰랑 이런 걸 또 시전하고 있겠죠. 괜히 헬조선이 아닌가 보다. 여튼 요약하자면 소아과학이 족같으니까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찍고 나서 7개월 뒤엔 짱깨 아니 맞잖아 아니 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여튼 그 바이러스가 퍼지고 나서 안 그래도 감기 진료로 먹고 살던 소아과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죠. 2020년 상반기에만 98개의 병원이 폐업을 했고 환자 수는 80%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80%가 줄어들어서 20%만 올 정도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코로나 공포가 조금씩 가시면서 조금 회복이 되긴 했지만 시시각각 매출이 막 떨어져 나가면서 무려 소아과 과장급 의사 인력도 무급 휴가를 가고 연봉 삭감을 할 정도로 거의 멸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값 상승, 안정적인 결혼 환경의 부족, 남녀 관계의 반목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0.9명이 되어가지고 아예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 뻔히 보이는 상황. 이 초저출산율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조차 않고 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바로 의사 파업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알아버린 거죠. 바이탈을 하는 병신. 뒤도 안 돌아보고 환자들만 챙기다가 자기 몸은 못 챙기고 삐끗해버린 그 순간 나락으로 그나마 자기 생각 안 하고 환자를 보면 볼수록 고소해, 고발, 구속당하고 뭔가 큰 뜻을 품고 알리기 위해서 파업을 진행했지만 돌아오는 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인신공격, 욕설, 악플, 남은 건 인간 혐오밖에 없죠. 물론 이런 충격은 이미 소아과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그냥 지나간 상처, 어쩔 수 없이 벌어먹고 산 게 이거라 그냥 버텨야 되겠네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보고 과를 선택한 젊은 의사들에게는 이런 씨발 무조건 걸러야겠다 라고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결국 2021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폭망, 멸망, 더는 없는 과목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죠. 전체 총 정원의 고작 69%밖에 지원을 안 한 겁니다. 병원 세부 내역으로 보면 더 가관이야. 4명이 들어가야 될 곳에 빵명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내년에 국시치고 나올 의사들? 없어. 시험 치지 말라면서. 앞으로 3, 4개년차가 텅텅 비거나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미달이 날 거고, 아니 그럼 이미 있던 소아과 선생님들 일이 어마어마하게 몰릴 거는 당연하겠죠. 그럼 또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도망가거나 사직서 쓰거나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당직을 서줄 소아과 의사? 응급실 가자마자 바로 봐줄 소아과 의사? 소아 중환자를 봐줄 소아과 의사? 미수가 치료를 봐줄 소아과 의사?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당연히 없죠. 없는 겁니다. 소아과 의사회에서 굳이 폐과를 한다 뭐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대로라면 알아서 사라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서는 살릴 수 있는 아이는 그냥 죽어야 될 거고, 안 그래도 산모들 나이 많아져가지고 미수가들 엄청 나오는데 얘네들도 픽픽 죽어나갈 겁니다. 지금은 티가 별로 안 나겠지. 그지만 한 5년만 지나봐라. 이게 니들이 원하는 필수 의료를 살리자고 개지랄한 결과야. 표파리에 지들끼리 헤쳐먹으려고 난장판 벌인 결과지. Hell is near. 부디 아프지 마시고 부디 아이도 아프지 말길 바라요.